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에이스 치과의 폴 김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참 바쁜 시간에 오셨네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 치과 하면 이제 요즘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자주 듣는 얘기는 요즘 임플란트. 예. 네. 이 임플란트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되고요. 또 흔히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그 크라운도 또 얘기 많이 듣게 되겠는데, 오늘은 이제 임플란트 얘기나 이제 크라운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도 크라운을 하나인가 둘인가 했는데, 크라운 한번 하면 그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크라운 자체로는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요? 많은 분들이 크라운이 문제가 아니라 네. 크라운 밑에 뿌리 부분에 염증이 캐빌이 충치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다시 가는 경우가 있고요. 네, 네. 또 크라운을 붙였던 시멘트가 녹아나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럴 경우는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을 네. 10년 정도 보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지나면은 속에 네. 문제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그냥 다 같이 다시 하자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치과 의사가 체크해서 문제가 발견되면 그때 갈아도 늦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크라운 수명은 한 10년이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 하면 영구적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근데 그거를요, 많은 네. 분들 30년, 40년 된 크라운도 많이 봅니다. 그거는 그 환자분이 잇몸을 잘 관리하고 치실도 열심히 쓰시고 네. 칫솔질 열심히 하시면 캐비리가 안 생기면은 거의 그 이상 갑니다. 그렇군요. 관리하기 나름이에요. 하긴 뭐 처음부터 이 치아 관리를 잘 하면 치과 병원에 갈 필요도 없는 거죠. 뭐. 맞습니다. 클리닝 할 때를 제외하고는. 네. 네. 자, 오늘은 이제 크라운에 대해서 좀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크라운에도 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크게 봐서 메탈이 들어간 크라운 2가지하고요. 세라믹으로만 만든 크라운 2가지가 있어요. 합쳐서 네. 4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단계별로 메탈이 들어간 크라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드 크라운이 있어요. 골드 크라운. 예. 네. 그거는 골드 알로이 합금으로 만드는데, 이거의 장점은 튼튼합니다. 많은 분들이 뒤 어금니 쪽은 그걸 옛날부터 권해요. 왜? 네. 오래가고 튼튼하고. 또 좋은 거는 이건 자기 치아를 많이 안 깎아도 돼요. 깎을 아하. 때 한 1mm 정도만 뺑 둘러서 깎고 위도 한 1.5mm만 깎으면 되기 때문에 예. 자기 치아를 많이 보존합니다. 아하.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하는데, 색깔이 조금 요즘에 안 좋아하고 금색으로 드러나니까 그렇죠. 했다는 게 드러나죠. 그렇죠. 보기 흉하죠. 네. 그리고 두 번째 크라운의 경우는 전통적인 범랑질 크라운. 그거는 깎기를 더 많이 깎아야 돼요. 뺑 돌아서 1.5mm 깎고 위는 2, 3mm 깎아야 됩니다. 2배 이상. 네. 자기 치아를 많이 깎아내는 건데, 어.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층으로 메탈을 먼저 골드 크라운 같은 메탈로 한 0.3mm 정도로 첫 번째 씌우고, 네. 그 다음에 폴슬린을 3겹, 4겹 구워서 만들어서 하얀 치아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생긴 거는 모양은 좋은데, 예. 단점이 각 레이어마다 가령 메탈하고 폴슬린, 범랑질 붙일 때 그 레이어가 칩 떨어져 나가요. 포스린이라면 뭐 도자기 같은 거죠. 도자기 자기. 같은 하얀 네. 색깔, 네. 치아 색깔로 붙일 때 네. 메탈하고 잘 안 붙어요. 붙긴 붙는데 아주 강력하진 않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있겠네요. 떨어지죠. 많은 분들이 네. 이게 영어로 말하면 PFM, Porcelain Fused to Metal인데, 네. 이거를 해서 쪽이 떨어져 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수명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네. 이게 2가지 메탈 들어간 거 2가지 장단점이 있군요. 장점이 있고요. 네. 또 다른 2가지 메탈이 안 들어간 올 세라믹 크라운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전통적인 세라믹 크라운이 있어요. 네. 이거는 깎기를 더 많이 깎아야 돼요. 아주 많이 깎아야 돼요.
아하. 왜냐하면은 속에 메탈 들어가는 그 첫 번째 코핑이라 그래요. 네. 아까 PFM에 들어간 첫 번째 0.3mm 들어가는 그 메탈 그 레이어를 지르코니아라고 하는 스트롱한 그 세라믹이 있어요. 네. 그거를 갖고 했는데 지르코니아는 0.5mm 이상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하. 더 많이 깎아야 돼. 그거를 깎아주는구나. 네, 깎고 0.5mm 정도를 지르코니아를 강한 폴스린으로 씌우고 네. 그 위에다가 일반 폴스린을 덧붙여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이 깎아야 돼요. 그렇군요. 왜 굳이 이걸 하냐면요. 이 비투과성이 좋기 때문에 내추럴하게 보여요. 그래서 암리의 경우는 이걸로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떨어져 나가요. 깨지기가 쉽고 아하. 많이 깎아야 되고 좀 안 좋은데 요즘에 주로 그 치과에서 많이 쓰이는 것이 지르코니아 크라운이에요. 네. 올 세라믹 지르코니아 크라운. 네. 그건 이거는 뭐예요? 네. 장점이 골드 크라운하고 PFM 장점을 합력한 거예요. 네. 합쳐놓은 건데 깎기를 적게 깎아도 되고 색깔 하얗고 보기 좋고 그리고 또 깨지질 않아요. 그렇군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만들 때 이거는 덧붙여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 블록 조그만 엄지손톱만한 올세라믹 지르코니아 네. 그 블록을 컴퓨터로 깎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겹뿐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레이어링 한 게 아니니까 얇게 만들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 강도가 원래 아까 말씀드린 올세라믹 크라운의 그 코핑하는 그 재질이기 때문에 강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강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장점을 그러니까 골드 크라운의 장점과 하얀 크라운 PFM의 장점을 한몫한 것이 이거기 때문에 네. 저는 5년 전부터는 거의 이것만 합니다. 지르코나 이 크라운을 하는 게 좋긴 좋은데 제가 이제 여쭤보지 않아도 답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단단하고 그렇죠. 뭐 여러모로 이게 장점이 많은데 그만큼 조금 비싸지 않을까요? 가격은 거의 차이 없습니다.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요? 차이 그럼 없어요. 당연히 이거 해야겠네요. 왜 그러냐면은 네. 전에는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2,300불 비쌌는데 예. 골드 크라운보다도 비쌌는데 네. 한 3, 4년 전에 골드 파동 났었잖아요. 근데 골드 크라운이 가격이 팍 올라가면서 이 크라운이 지르코니아가 아주 보편화가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골드 크라운이나 지르코니아나 거의 같고요. 네. PFM은 뭐 일반 논 프레셔스 메탈 그러니까 좀 안 좋은 메탈 쓴 거는 가격이 훨씬 떨어집니다. 좀 싸고. PFM은 싼데 권하지 않습니다. 네. 자, 이제 뭐 닥터가 권하는 건 뭐 지리코나 크라운인데요. 그때 역시 이제 뭐 크라운 종류가 이렇게 4가지나 된다고 하시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 취향에 맞게 한번 협의를 해서 또 가격도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주머니 형편도 또 생각하면서 그렇게 크라운을 하시면 되겠네요. 예, 크라운. 요즘 크라운들은 대개들 다 할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10년 정도 수명을 말씀하셨고요. 또 이렇게 깨져나가는 수도 있고, 그래서, 참, 그거 신중해야 되겠고. 그다음 이제, 이제, 요즘 많이 듣는 얘기는 임플란트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임플란트가 있고, 어떤 거는 또, 브리지라는 것도 또 있어요. 예. 이게 언제 임플란트를 하는 건지, 언제 브리지를 하는 건지, 그런 걸 좀 판단할 수 있게 좀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네. 많은 분들이 그냥 전화 걸어놓고 임플란트 얼마에 하고 전화 오는 네. 거 많습니다. 네. 그러면 저 경우는 좀 당혹한 게 상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이게 과연 임플란트가 가능한 상태인지 네. 임플란트가 맞는 해결 방안인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검사를 하고 나서 그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빨 없어? 그러면은 임플란트 해야지. 아하. 그렇게 결정을 미리 하고 오는 분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는 판단은 전문가한테 맡겨주시고 의사한테. 네. 전문가가 판단을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런 방안도 있고 저런 방안도 있으니까 옵션을 줄 때 환자가 그때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 개인적으로 의사들이 많죠. 네. 환자 자체가 의사가 돼갖고 그렇죠. 먼저 네. 뭐 결정하고 오시면은 결정 다 해놓고. 그리고 의사가 말씀을 드리면은 뭐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재밌네요. 그 언제 임플란트하고 언제 브리지래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네.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치아가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심어야 되는 게
임플란트인데 네. 임플란트를 해야 될 상황은 어떨 때냐면요. 일단 뼈가 있어야 됩니다. 뼈가 있어야 될 뼈가 때. 두툼하게 있어야 되고 높이도 심을 만큼 적어도 10mm 이상 두께가 있어야 높이가 있어야 되는데 네. 많은 분들 치아 빠지는 이유가 잇몸 질환 때문에 빠져서 했다 할 경우는 뼈가 없어요. 뼈가 없다. 그 상태에서는 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뼈 이식을 해서 두툼하게 만들어 놓고 심는 게 순서고요. 네. 시간도 오래 뼈도 걸립니다. 이식을 해요? 그렇죠. 우와. 적어도 6개월 이상 기다렸다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짧은 대답을 드리면 어떨 때 임플란트, 어떨 때 브릿지가 좋냐. 네. 첫째, 치아가 빠진 것이 맨 뒤에 있을 경우 그거는 뒤에 걸을 치아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임플란트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치아가 맨 끝에 있는 거예요? 예, 맨 끝에 치아가 빠졌다. 그때는 걸을 수가 없으니까 브리지가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당연히 임플란트 합니다. 그때 무조건 임플란트. 예, 그러면 뼈가 없으면 심어서라도 임플란트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빠진 자리에 앞에 뒤에가 치아가 있긴 있는데 그 치아가 하나도 건들지 않은 좋은 치아다. 네. 가령 뭐 필링이 조금만 가나 있든지 아예 건들지 않는 아주 멀쩡한 좋은 치아다. 네. 그러면 브릿지를 권하지 않습니다. 임플란트를 권해요. 이유가 뭐냐? 네. 브릿지를 하게 되면 앞에 치아도 크라운 깎듯이 뺑 둘러서 깎아야 되고 높이도 깎아야 되고 뒤에 네. 것도 그렇고 멀쩡한 치아를 깎아서 한다는 거는 그거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경우는 임플란트를 권합니다. 네. 근데 반면에 어떨 때는 브릿지를 권하냐면은 치아가 빠졌어요. 임플란트 하러 오신 분이 있는데 뒤에 치아 보니까 크라운이 돼 있어요. 예. 10년 이상 됐고 이거 리킹해요. 썩은 게 주변에 있고 깨졌어요. 네. 그 크라운 갈아야 돼요. 아하. 어차피 뒤에 있는 오래된 크라운을 갈아야 될 경우면은 그거를 갈면서 브릿지를 연결해서 해버리면은 그거를 별도로 다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렇다면 임플란트 하나하고 별도로 크라운 한 개를 더 해야 될 경우면은 그럴 경우는 임플란트 해버리는 게 아니라 아하. 브릿지를 해버리는 게 브릿지로 간다. 맞고요. 네.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이 환자분이 잇몸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분이다. 네. 임플란트를 잘 권하고 싶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은요. 임플란트를 하시면은 많은 분들이 한국 가서 하시고 와서 아무 소리 없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임플란트를 했으면은 임플란트는 심은 그게 이물질이잖아요. 타이타늄이지만 그렇죠. 네. 그거를 뼈가 잘 감당을 못해요. 아하. 그래서 잇몸 관리를 안 하시는 분이라면은 자기 뿌리 주변에 뼈 물러나는 거 이상으로 잇몸 임플란트 심은 주변에 뼈가 더 빨리 물러납니다. 네. 그래서 관리를 잘 못하시는 분이라면은 임플란트를 권하지 않고요. 브리지로 가요? 임플란트를 임플란트 권하지 않고. 예 잇몸 관리 못하시는 그죠. 분이라면 네. 그리고 당뇨병이 있거나 아니면 어. 담배를 심하게 피시는 분 잘 아물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 상태를 체크해서 그것도 중요한 변수고요. 아하. 이제 그 닥터하고 면담하고 자기 상태를 또 이렇게 잘 또 의논한 다음에 임플란트를 할 것이냐 브리지 할 것이냐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임플란트라는 게 뭔가 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심는다는 게 심어 놓고 나서 좀 이물질이 들어와 있다는 것도 기분 나쁘고요. 심어 놓고 나서 어떤 부작용 같은 건 없는지 임플란트가 제대로 된 상태로 심어졌으면요. 네. 성공 확률이 99% 이상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거를 급하게 한다고 염증 있는 치아를 뽑자마자 바로 심고 예. 그럴 경우는 속에 박테리아가 남아서 그거를 실패하게 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임플란트 할 때는 일단은 뼈가 완전히 아문 다음에 하는 걸 권합니다. 그게 이제 요즘 그런 하나의 풍속도인데요. 잠깐 안 계실 때가 있어요. 이 워싱턴주에. 네. 어디 가셨나 그러면 한국 가셨다고 그래요. 네. 그 한국 가셨다가 이제 그 사이에 가셔서 뭐 쌍꺼풀도 하시고 오는 분도 있고 또 치과 이렇게 손질 임플란트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라식 뭐 하고 오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성향인데 임플란트를 한국에 와서 즉석으로 이제 이걸 해결하고 온다. 문제가 있긴 있겠네요. 있죠. 많은 분들이 저희 네. 클리닉에 오신 분들이 한국에서 가서 바로 하고 왔는데 문제가 생겨서 저한테 네. 와서 치료를 받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이 임플란트는요 투자가 큰 거잖아요.
그죠. 비싸요. 시간에 네. 촉박했다 해가 시간을 촉박하게 해서 단계별로 스탠다드로 안 하고 네. 결국은 그 투자한 게가 효과를 못 보고 실패하는 경우로 돌아왔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군요. 원래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은 정상적인 뼈 상태에서 심어놓고 6개월 정도 기다린 다음에 완전히 고착된 후에 그 다음에 크라운을 하는 게 정상인데 네. 그거를 급하게 한다 그러면은 저도 할 수는 있어요. 열어놓고 뽑자마자 바로 심고 네. 아직 완전히 고착이 안 된 상태에서 뭐 크라운 만들 수는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야 될 경우는 쓸 수는 있어요. 당분간은 뭐 쓸 수 있네 하고 마음 놓고 쓰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하. 그럼 뼈까지 다 녹아나갖고 뽑는 경우가 생기니까 기왕하시는 거면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걸 권합니다. 네. 그 좀 한국에 가셔서 즉석으로 가셔서 싸다고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 한번 좀 신중하게 좀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리다가 잠깐 네. 못한 게 임플란트를 심어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관리가 중요합니다. 원래 스탠다드가 임플란트를 했으면은 3개월마다 한 번씩 클리닝을 해줘야 됩니다.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 1, 2년 정도는. 그래서 잇몸이고 임플란트가 완전하게 괜찮아졌으면은 아물었으면은 그때부터는 6개월보다 해도 되지만 네. 원래 미국에서는 스탠다드가 원래 들어있어요. 컨트랙트 할 때, 콘센트 사인할 때 네. 임플란트 심어놓고 3개월마다 관리를 1, 2년 동안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 그걸 따르지 않을 경우는 임플란트가 문제가 될 수 있네요. 문제가 돼도 책임지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의 그렇군요. 사인을 하고 합니다. 아하. 참 요즘 임플란트들 많이 하시는데 특히 이제 이 한국이나 LA 가셔서 하시는 분들 LA만 해도 좀 나을 것 같은데 문제가 되면 갈 수 예. 있지만 예. 이 한국에서 하시거나 이러면 다시 또 가실 수도 없고 문제가 생기면 참 해결 도리가 없겠다. 그래서 좀 신중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가 어디 깨졌다. 예. 이럴 때 이게 크라운을 해야 되는 건지 필링이라고 그러던가요? 뭘 채우는 거. 네, 좋은 질문 네, 하셨네요. 그거 어떻게 판단해야 됐죠? 예. 일단은 필링이 네. 할 수 있으면 필링 먼저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떨 때 필링을 하냐면은 치아가 위에서 쳐다봤을 때 그 배그를 봤을 때요. 적어도 50% 이상 자기 치아가 남아 있다 할 경우는 필링이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자기 치아가 남아서 그게 필링을 딱 버티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필링을 네. 하는 거고 예. 50% 이상 치아가 유실돼 갖고 썩어서 남아 있는 치아가 얼마 없다. 그럴 때는 잡아 있을 수가 없죠. 그 필링을 잡고 있을 수가 없죠. 그때는 당연히 크라운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를 많은 분들이 좀 놓치는 것이 치과를 기다리다 오래 있다 가면은요 치아 캐비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러면 캐비리 긁어내고 나면은 남는 치아가 별로 없어요. 그럴 경우는 할 수 없이 크라운 가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고 미리 와서 그 필링이 조금 할 때, 그 캐비리가 조금 할 때 조금 깎아내고 떼우면은 그때는 필링으로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쓰시다가 5년, 10년 이상 쓰다가 또 거기가 캐비리가 또 옆으로 또 생겨요. 네. 그러면 좀 깎아내서 조금 더 큰 필링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2-3번 정도 평생 갈아서 쓰시면 되는데 네. 그거를 갈아서 조금 더 갈아서 필링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그때부터 크라운으로 많이 깎게 가야겠네요. 되니까 할 수 없이 크라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사실 필링은 뭐 얼마 경비가 안 먹히죠? 그렇죠. 여기서 한국이랑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네네. 크라운 비용에 비해서 네. 한 5분의 1도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웬만하면 이제 빨리빨리 이제 가셔서 정기적으로 가서 검진을 받고 하면 필링을 들여서 이제 5분의 1 가격으로 할 수 있지만 이 타임을 놓쳐버리면 크라운으로 갈 수밖에 없다. 5배를 더 내야 된다는. 예, 그래서 제가 좀 네. 웃기는 얘기로 농담 삼아서 한 적 와서 예. 당신 지금 이제 필링 이거 미리 하게 되면은 좀 기다렸다는 거랑 비교했을 때 가령 아파서 특히 아파서 오거든요. 네. 아파서 오면 첫째 해야 되는 게 신경치료예요. 그렇죠. 그거 돈 1,000불 정도 들어가죠. 빌더벨이라고 그래서 치아처럼 만드는 거 200-300불 들어가죠. 그죠. 크라운 1,000불 넘게 들어가죠. 네. 2,000불 후딱 넘어가거든요. 아하. 근데 아파서 오지 말고
미리 오면은요 종합검사 네. 다 하고 클리닝 다 하고 필링 할 거 몇 개 하고 네. 그래도 돈 남아서 하와이 갔다 올 수 있다. 재미난 됩니다. 비유네요. 재미난 네. 비유입니다. 그 정기적으로 아까 뭐 3개월이기도 하셨지만 하여튼 적어도 반년에 한 번씩은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왜냐하면요. 네. 치아는 봐서는 모릅니다. 딱 봐서는 깨끗한데 했는데 엑스레이 찍어보면요. 속에 어허. 캐비리가 이빨 사이에 생겨갖고 침투해서 네. 그 신경을 가까이 가는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그거 시기를 놓쳐서 자기가 자각 증상이 있어서 오면은 그때는 늦은 거기 때문에 신경치료 빌더 크라운 해야 되는 거고 네. 6개월마다 와서 체크하고 엑스레이 찍어 1년 한번 엑스레이 찍어서 그 조그맣게 캐비리가 있을 때 딱 잡아내서 필링을 하면 조그만 필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렇게 쓰다가 필링 한 두세 번 갈고 평생 그냥 자기 치아 보는데 쓰고 네. 있는데 크라운 안 하는데 그 미리 투자하는 게 호미를 막을 거를 가래로 막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이 자녀들 여름방학 맞아갖고 이제 지금 그 발치인가요? 이 네. 뽑아주시는 일, 그거 많이, 고객들이 많이 오죠? 예, 문의가 많이 옵니다. 네. 자, 이 뽑아주는 게 이제 방학 동안에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왜 그렇죠? 방학 동에 해야지 회복 기간 아프고 붓고 하는 게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일주일이 걸리는군요. 네, 학교 다닐 때 그게 힘들고요, 쉬기가. 네.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애들 그 사랑니가 아프고 붓고 할 때는 언제냐? 스트레스 받을 때예요. 안 돼. 몸이 약해졌을 때. 예. 학교에 중요한 행사든지 시험 기간 그때를 아프면 그거 망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이용하라. 네. 자, 여름방학 맞아서 여러분 자녀들 또 이거 이 뽑는 거, 발치하는 것도 이 기간 중에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임플란트나 브리즈나 크라운이나 에이스 치과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에이스 치과는 페더웨이에 있어요. 312가? 네. H마트 근처에 있더라고요. 예, H마트 옛날 구현대마켓 옆자리인데 네. 근데 구현대마켓은 그렇고 같은 선상입니다. 네, H마트에서 맞아요. 시애틀 쪽으로 가다 오른 왼쪽에 있습니다. 네. 자, 전화번호도 좀 하나 안내해 주십시오. 네, 253 네. 528 528 0911. 0911. 그래서 요즘 광고 나가는 거 보면 911? 네, 528 911. 그러네요. 네, 5280911인데요. 이 S 치과의 광고 잘 들어보시면 528 911 그랬어요. 253 지역입니다. 네, 253 지역 528에 0911, 528에 0911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전화번호 오는 것도 좀 돈 더 주시고 얻었을 것 같네요. 처음에 528에 0911.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치과 얘기는 어떻게 보면 또 재밌기도 해요. 가만히 보면. 예, 많은 우리한테 분- 필요한 얘기고. 예. 네. 에이스 치과의 원장이신 폴김 닥터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The #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